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1% 넘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된 데 따른 영향인데요. 중간에 일부 공습이 다시 들려오기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중동 리스크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상황은 주시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가운데 파월 의장, 트럼프 대통령의 원색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중론을 고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계속해서 신중론을 강하게 고수했다라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들어갔고 시장은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자세한 시장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의 상승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이제 6,092포인트 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최고가와의 격차를 단 0.9%로 줄여나가고 있고요. 오늘 나스닥 중에 시가총액 100개 상위 종목들을 모아놓은 나스닥 100 지수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새벽 1시경이었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발효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양국에서도 공식적으로 휴전 합의됐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전일 아시아 증시부터 밤사이 유럽 증시 그리고 조금 전에 문을 닫은 미국 증시까지 전부 상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가 급락한 점이 주가 지수를 밀어 올렸는데요. 휴전 소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WTI와 브렌트유 모두 5%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WTI 기준으로는 65달러 선 밑으로 현재 내려가 있는데 60달러 선 이탈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늘 나온 이 발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구나라는 점이 재확인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이날 파월 의장은 하원에 출석해서 통화정책 반기 보고를 가졌습니다. 이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What will actually happen with rates is going to depend on the path of the economy, and that's highly uncertain. So I would just say what that means at this moment in time is that a significant majority of the committee, but also there's a pretty significant minority that doesn't agree, but a significant majority feels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rates later this year. And what that means is that each of those persons who wrote down a cut in rates later this year, they think that there's some state of the world where inflation doesn't prove to be as high, or the labor market weakens, or some combination of those two things, that it will turn out to be more likely than not appropriate to reduce policy rates, subject to great uncertainty. 최근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조기 인하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시기를 특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관심이 그동안 중동 갈등에 좀 한동안 쏠려 있었는데 이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말이 됐고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가지 고무적인 점은 백악관 측에서 7월 4일부터 연쇄적인 무역협정이 체결될 것 같다라는 발언이 바로 간밤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동 리스크 그리고 무역전쟁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악재를 딛고 올 여름에는 서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휴전 소식에 가장 크게 반응한 것은 반도체 주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2.5% 상승하면서 지난 1월 내 최고가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무역전쟁에 대한 여파를 말끔히 씻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브로드컴과 AMD도 양호하게 움직였죠. 4% 그리고 7%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각각 나타냈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0.9%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터치했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휴전 소식이 들려오면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보시죠. 일단 방산주들이 부진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먼, RTX 등의 종목들이 각각 3% 안팎의 내림세를 그렸고요.
또 유가 급락에 반응하는 섹터들도 있었겠죠. 항공주들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면서 유나이티드와 델타항공이 2에서 3% 가까운 상승으로 반응을 했고요. 또 그 크루즈 관련주들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부킹홀딩스라든지 로열 캐리비안 등의 종목들이 2에서 3%대의 상승 흐름. 로열 캐리비안은 특히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카니발의 주가 역시 7%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반대로 정유주들은 유가 급락에 따라서 엑손모빌, 쉐브론, 코노코, 필립스 등을 필두로 전반적인 약세를 보인 점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주요 종목 이슈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입니다. 오늘 휴전 소식 외에도 HSBC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점이 투심을 더욱더 자극했는데요. 다음 실적 발표가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이직 부문의 매출이 시장의 기대치를 아주 크게 상회할 것 같다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기존의 $240보다 대폭 높여 잡은 $400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 의견도 기존의 보류에서 이제는 매수로 높여 잡았습니다. 브로드컴의 종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감가 기준으로 4% 가까운 상승 흐름, $263 선 터치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입니다. 자율주행 자회사죠. 웨이모가 우버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 서비스 운행 지역을 확대합니다. 지금 웨이모의 경우에는 오스틴, 샌프란시스코, LA, 피닉스 등에서 이미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애틀란타 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개시되는 겁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카카오 택시 앱으로 택시를 부르듯이 이용자들이 우버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면 웨이모 차량이 도착을 하는데 운전자 좌석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로보택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참 생소하고 아직은 신기하기만 한데 미국 안에서는 점점 더 많은 지역으로 보편화가 되어가는 분위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이 소식을 소화하면서 알파벳의 주가는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사인 우버 테크놀로지스도 동반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7.5% 뛰어오르면서 $90 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도 보시죠. 미국 전역의 농촌 지역으로까지 빠른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4,000개 이상의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도 이제는 당일 배송 혹은 다음 날 배송이 도착하는 이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밖에도 아마존은 다음 달 8일부터 프라임데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연례 가장 큰 할인 행사 시즌이기도 한데 이때가 되면 보통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게 되거든요. 아마존의 주가 2.1% 뛰어오른 $212 선의 종가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슈가 있었던 조금 더 작은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서클 인터넷에 정말 멈출 줄 모르던 질주, 오늘 잠시 홀딩이 됐습니다. 연일 큰 폭으로 급등한 이후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 앞서 서클 인터넷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던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약 150만 주를 처분했는데 우리 돈으로는 4,600억 원에 가까운 규모를 매도한 겁니다. 하지만 IPO 당시에 총 매입했던 이 주식의 개수가 450만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서클의 8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체크가 필요하고요. 서클 인터넷의 주가 간밤 15.5%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222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다만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전부 쉬어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 휴전 소식이 들려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일제히 급등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 덕분에 또 다른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수혜주죠. 12% 뛰어오르면서 $344 선까지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반도체 전문 기업인 암바렐라를 확인해 봅니다. 블룸버그의 보도가 들려왔는데 암바렐라가
투자은행들과 접촉해서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려는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일부 사모펀드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암바렐라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전자 거울 등 차량용 AI 반도체에 특히 주력하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올 들어서 주가가 20% 가까이 하락세였는데 오늘 이 소식에 그 낙폭을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20.6% 뛰어오르면서 62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이 나왔던 종목들도 두 가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최근 주가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입니다. 미국 정부 정책의 변화 때문이었는데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JP모건의 코멘트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그리고 당분간 주주 환원 정책이 좀 개선될 기대감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기존의 49달러에서 64달러로 높여 잡았고요. 간밤 주가는 13% 뛰어오른 55.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의견이 나왔는데요. 기존의 보유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 AI 성장의 수혜가 본격화됐다는 코멘트가 들려왔습니다. 업사이드는 22% 정도로 내다보면서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가 간밤에만 4.4% 뛰어 올랐습니다. 223달러 선까지 터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정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이어갑니다. 네,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봅니다. 일부 공습 재개에도 불구하고 중동 리스크 완화 기조로 이어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간밤에 일제히 3대 지수가 1%대 오른 것도 우리 시장이 어제 코스닥이 800포인트 돌파를 했고요. 이제 코스피 지수는 3,1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월 의장 여전히 신중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강하고 고용 역시도 괜찮게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발언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백악관에서 이제 7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관세 유예 면제 조치가 종료되게 됩니다. 7월 4일부터 무역협정의 연쇄 체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코멘트 나왔으니까요. 이제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된 상황 속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6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됐는데요. 데이터 자체가 좋진 않았습니다. 93으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기준선이기도 한 100을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고개 드는가 이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죠. 자, 유가는 6%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65달러 선이 깨졌고요. 64달러 선 초반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이란산 원유 지속적으로 수입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습니다. 중동 리스크의 완전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중국은 그동안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좀 값싼 원유를 많이 들여왔던 주요 수입국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자, 매크로 데이터 먼저 살펴보죠. 6월 소비자 신뢰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93으로 나타났다라고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발표치는 93으로 이전 달보다 5.4포인트 낮게 나타난 수치고요. 예상치는 기준선을 100으로 잡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보다 낮게 나타나면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100보다 하회하는 숫자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회복세를 보여줄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오히려 좀 떨어졌다. 예상치도 하회했다라는 데 방점이 찍힌 듯한 모습입니다. 소비자들의 기대지수도 전월보다 4.6포인트 내린 69로 나타났고요.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현재 상황지수 6.4포인트 내린 129.1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 연령과 소득, 정치 성향,
통틀어서 신뢰도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정치 성향 면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신뢰도가 후퇴됐다라는 것이 또 유의미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경제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좀 부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비율은 늘었습니다. 37.6%에서 45.6%까지 꽤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기조 가운데에서 소비자들이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비율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개선에 대한 예상은 19.9에서 16.7로 오히려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데이터를 발표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향후 고용과 소득에 대한 기대가 소비자 전반에서 후퇴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시장은 연준이 언제 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일 트럼프 대통령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본인의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포인트들 가운데 7월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여러 경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연준의 두 가지 큰 목표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면에 있어서 데이터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으나 다양한 경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인하에 대한 변수는 역시 인플레이션, 고용시장에 대한 데이터들이겠고요. 관세에 대한 경기에 충격파는 언제쯤으로 가늠을 하는가? 6월, 7월, 8월 사이에 의미 있는 관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을 연일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인 외풍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 만큼 계속해서 굳건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 내용 그래도 한번 살펴보죠. 인플레이션이 낮고 경제 상황 상당히 좋다. 현재 금리보다 2에서 3%포인트가 더 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미국 정부는 연간 8천억 달러 이상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또 한 번 미국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나빠지면 그때 금리를 올려도 되지 않느냐? 파월 의장은 무능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의회가 파월 의장을 제대로 다뤄주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파월 의장의 연설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파월 의장의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인 베스헤맥 총재인데요.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만큼 경제 악화되고 있는 징후를 살펴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 낮아 보이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경우에도 현재 통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반면에 전일 발언이 나왔던 미셸 보우먼 부의장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경우에는 7월 인하론을 주장하는 연준 내 위원들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어느 쪽에 베팅을 하고 있을지 9월 인하 베팅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가운데 긴 바의 형태가 9월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고요. 62.2%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하루 만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그 내용 들여다보시죠.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로보택시 개시 첫날 여러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은 이와 관련해 테슬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테슬라와 접촉해 로보택시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알고 있고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조사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차량 시스템을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다며 제조사가 각 차량이 교통안전국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자율적으로 인증하고 교통안전국은 잠재적인 결함이 있는 사고에 대해 조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하루 만에 주가가 2% 넘게 꺾이는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밸류에이션에도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워싱턴 크로싱 어드바이저 체드 모건랜더, 테슬라는 현재 수익의 10배에 달하는 멀티플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는 결국에 미친 멀티플이다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라면 웨이모를 선택을 할 텐데 구글의 웨이모의 경우에는 이미 시운전을 하고 있을 만큼 시장의 인증을 이미 받은 상태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 선택을 한다면 테슬라보다는 구글 알파벳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스닥 100에 비하면 구글의 알파벳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 역시 모두 언더퍼폼하고 있다는 점은 함께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요. JP모건의 자동차 애널리스트인 라이언 브링크먼, 테슬라의 EPS 컨센서스 추정치가 2022년 10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사실 어제 이미 테슬라 로보택시가 공개된 이후에 나타났던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테슬라 로보택시가 미국 교통안전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로보택시 실제 주행이 지금 현재 SNS 인플루언서들을 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상당히 안정적이고 앞으로 나는 여기서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행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상당히 크리티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걸고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들이 역시 로보택시에 걸고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테슬라에 대해서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의 목표가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고요. 평균 목표가는 $289.88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 14.86% 더 낮은 가격으로 평균 목표가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스트롱바이, 강력 매수를 권고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를 커버하고 있는 54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5명에 불과합니다.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도 19명, 그러니까 54명 중에 24명만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19명은 중립 의견, 언더퍼폼은 8명, 그리고 팔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비율은 3명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 주가가 5% 가까이 급등하는 등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78%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은 낸드 플래시의 저조에도 불구하고 AI 수요 붐에 따른 디램 매출이 예상을 넘는 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탄탄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와 순조로운 차세대 HBM 개발 등으로 최근 2달간 주가가 2배 오르며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내놓을 실적과 메모리 시장 전망에 따라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 흐름을 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은 25일 장 마감 후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마이크론 실적을 전해드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이크론 실적 전망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시되고 있는 평균 전망치는 매출이 88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최대 전망치의 경우에는 90억 달러, 최소 전망치는 86억 달러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EPS의 경우에는 최소 전망치가 1.47달러, 평균 전망치는 1.57달러, 최대 전망치는 1.67달러로 제시되고
유치되고 있으니까요. 마이크론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첨단 칩, HBM 쪽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세그먼트 매출을 기록하는가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면요. 마이크론의 주가와 밸류에이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간밤에는 거의 5%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전체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인원이 매수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41명의 애널리스트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매수 의견은 22명이 매수 그리고 12명이 강력 매수를 권고하면서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간밤 주가가 127.91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는 124.90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2.35% 낮은 수준입니다. 마이크론이 최근 빠르게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상향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이 이 목표가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은 계절적으로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 성과,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36% 올랐고요. YTD 기준으로 51%의 주가 상승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속해서 EPS 추정치도 상향되고 있으니까요. 마이크론의 실적 내일 이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